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제 이 교재 백설기 책이 나왔죠? 그래서 100문제 학설 기출 문제 집이에요. 그래서 100문제가 딱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실은 이제 100문제가 정형적인 문제들을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연습도 해야 돼요. 자기가 이제 이론을 공부했으면 그거 잘 아는지 연습을 해야 되니까 보충 문제도 한 30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설명은 제가 100문제를 위주로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요. 100문제를 정확히 공부한 다음에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보충 문제 풀어보세요. 100문제 정확히 들었으면 보충 문제 풀 수 있어요. 보충 문제는 판례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지문들이 있고. 그래서 그 100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알고 나서 그 30문제는 보충 문제 넣어놨으니까 풀어보세요. 고. 자, 그럼 이제 여기 100문제 학설 특강. 그래서 이제 백설기 좋아합니다. 그죠? 백설기 네모. 선생님 얼굴도 네모. 그래서 이제 요거 백설기. 조교가 지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 거기 머릿말 있잖아요. 그 머릿말에 이제 그 책 교재 특징을 좀 적어놨죠. 그래서 항상 책을 사면 머릿말 보는 거예요. 머릿말에 이제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주안점을 뭐로 봐야 되는지. 그래서 그 최근 경찰 시험에 학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그 피해갈 수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20문제 그 형법 봤었고, 그리고 5과목 볼 때는 형법이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었어요. 국사 용어가 중요하지 무슨 법과목이 뭐가 중요해. 그죠? 국사 영어가 이제 당나 저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형법이 선택 과목이고 조정 점수였기 때문에 저도 학설 특강 같은 거 잘 안 했어요. 꼭 필요한 거 몇 개만 해주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판례만 달달달 암기하면 이제 점수가 나왔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20문제가 그 형법만 털도 27문제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뭐 작년 1차, 2차 시험 보면 알잖아요. 사례형 문제 대거 등장했고 심화율은 대거 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작년에 그 경찰대 편입 문제가 나왔어요. 경찰대 편입 문제에도 심화율은 대거 나왔죠. 그리고 그 법학 특채 여기도 심화율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형법이 공무원 시험 중에서 우리 순경 시험이 제일 어려워. 간부보다 더 어렵게 나와. 그죠? 그래서 그건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그 유지될 겁니다. 교수 출제로 바뀐 다음부터. 그래서 그걸 꼭 정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설이 뭐 어렵다 하는데 그 학설은 사실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가성비가 제일 좋아. 아니 공부를 2년 3년 하고 판례를 그렇게 드립다 외워도 막 틀리잖아. 근데 심화이론은 한 번을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면, 물론 이해할 때 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는데 한 번을 정확하게 해 놓으면 평생 써먹는 거예요. 이 심화율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그 경찰대 편입에 나온 그 기능적 책임론도 옛날 20년 전에 나왔던 기출이에요. 그거. 근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심화율은 20년, 30년 전의 문제도 똑같이 나온다고. 똑같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예전에 나왔다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20년 전의 문제, 학생들이 뭐랄 말하면 갖다 내. 그럼 학생들은 처음 나온 문제인지 알아. 근데 다 있던 거라고. 옛날에 있던 거. 그래서 심화율은 이제 한 번 정확하게 딱 해놓으면 많지도 않아. 딱 100문제 정도라고. 100문제 정도 정확하게 해놓으면 평생 써먹습니다. 그래서 순경시험 써먹어, 승진시험 써먹어, 뭐 경장, 경사, 경위, 경원까지 계속 써먹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몰라, 일단 합격부터 해야지. 합격부터 하고 나서 승진할 때 경감 승진까지 이 책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계속 나온다니까 계속. 그래서 이 책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경장, 경사, 승진 시험 볼 때 이거 잘 보고 그 다음에 그때도 이제 몇 년 뒤에 뭐 기출 풀어볼 거 아니에요. 똑같다니까 심화가. 그죠? 이제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출이 아니고 교수가 만들어내는 기출이 있어요. 기존에 없던 거. 그런 문제도 우리 시험에 한 번씩 나오긴 하죠. 재수론이라든가 그런데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자기가 공부해서 맞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공부해가지고 뭐 지난번에 뭐 재수론에서도 뭐 객관주의, 주관주의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거는 자기가 그걸 미리 공부해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독해력으로 맞추는 거예요. 독해력으로. 그래서 객관주의는 행위를 강조하고 주관주의는 그다음에 성격을 강조하고 독해를 해서 푸는 거지 공부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이제 독해에서 푸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전형적 기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기출 100개를 딱 선정했으니까 이거 딱 정리 잘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계속 머릿말 보면은 이제 경찰 시험 학설 많이 나고 있다. 꼭 해야 된다. 가성비가 좋다. 한 10시간 정도 하고 10시간만 제가 딱 복습해 놓으면은 평생 간단 말이에요. 평생. 그래서 공부한 것이 좀 달라요. 판례는 계속 반복이 중요해. 뭐 판례 원문 찾아보고 막 자세히 공부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자꾸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정확하게 한 번을 보고 정확히 한 번 이해하면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책에 문제만 들어 있으면은 자기가 그 기본서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문제만 있으면. 그래서 요약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따로 찾지 않아도 이 책 안에 요약이랑 그 문제랑 다 있어요. 그래서 학설은 이 책만 있으면 돼요. 뭐 기본서나 다른 책이 필요 없습니다. 자, 요약을 다 파트별로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서 내용과 이제 동일한 유사 문제를 최근 출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옛날 기출이 반복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옛날 기출을 막 97년도 문제 막 쳐놓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 기출이 반복되었으면 반복된 최근 기출, 특히 뭐 작년, 재작년 이렇게 최근에 경찰대 편입이나 그 법학특채나 최근에 나왔던 기출들, 그것들을 좀 많이 실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옛날 사법시험 기출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건 출제 가능성이 있거나 반복되는 것들 넣어놨으니까 같이 다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맨날 이제 백설기 이름 지어준 깜찍이 빠박이한테 이제 고맙다 말 이제 하고요. 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제가 그 나중에 이벤트를 하려고 이 책에 이제 문제들이 쭉 있잖아요. 문제들이 쭉 있는데 이 문제에 백설기가 있어. 백설기 넣어놨어. 그래서 백설기라는 문자가 있어요. 그리고 깜찍이 빠박이도 넣어놨어. 네, 그거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백설기 학설 특강 합니다. 2023년. 그래서 이 강의는 사실 지금 한번 강의 촬영하면은 앞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강의 한 번만 촬영하면 그냥 뭐 몇 년 지나도 이 강의 들으면 되거든. 그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지금 지루할까봐 한 1, 2년 뒤에 다시 촬영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한번 잘 촬영해 두면 선생님도 뭐 따로 촬영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같은 게 나오니까. 원래 이제 혼자서 촬영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실강 듣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공지해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심화이론 학설 공부 방법. 자, 한 번을 정확히 공부해야 됩니다. 한 번을. 판례처럼 여러 번 내가 지금 이해를 못했지만 외우면 되겠지. 막 동그라미 치고 외우면 되겠지. 그게 아니야.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들더라도 한 번을 정확히 봐야 돼. 한 번을.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것보다 한 번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합니다. 판례랑 달라요. 판례는 그 하나의 판례를 공부할 때 한 판례 하나를 갖고 막 시간 투자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해가 됐으면 반복해야 되잖아요. 반복. 계속. 반복. 근데 이거는 반복하는 것보다도 한 번을 정확히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이해. 평생 써먹을 수가 있고요. 승진 시험 때도 계속 써먹을 수 있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을 테스트해서 경찰의 자질이 있는가를 알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판례를 묻는 거는 인내심을 묻는 거예요. 인내심을. 그죠? 사람이 처음 공부할 때는 호기심도 있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있는 걸 또 보고 5번, 6번, 7번 봐야 돼. 사람이 질리잖아요, 이게. 그죠? 보기가 싫잖아요. 본 거 또 보고. 뭐 2회독, 3회독, 7회독. 그죠? 인내심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인내심이 있나?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나? 일을 맡겼을 때 경찰이 단순 업무가 되게 많아요. 그걸 참고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화이론은 이해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해력을. 그래서 아니 밑에 그 순경한테 경찰서장이 뭐 일을 맡겼는데 가서 누굴 잡아라 하면 엉뚱한 사람 잡아. 말귀를 못 알았다. 말귀를. 그럼 일을 못 시키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경제 분야라든가 이런 조금 깊이 있는 말을 해도 내 말을 알아듣고 이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심화이론 이해할 능력이 되면 알아듣거든. 말귀를 알아듣어야 됩니다. 말귀를 알아듣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게 심화이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례용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용 독해력. 저기 금감원에서 무슨 공문이 발송됐어요. 공문이 막 20장이 왔는데 그 공문 20장 읽고 이거를 무슨 말인지를 몰라. 법률용어 많이 써갖고 왔는데 막 읽다가 까먹고 내가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이 글씨를 읽고 독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귀를 잘 알아듣는지 아니면 공문을 읽고 이해를 해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최소한의 그 문제를 묻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되면 이제 경찰이 되어도 일을 맡길 수 있겠다. 그거죠. 그다음 또 하나 체력이죠. 실천 옮길 능력이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슈퍼맨을 뽑는 거야, 경찰은. 그죠? 뭐 일학도 돼야 돼, 인내심도 있어야 돼, 시킨 거 잘해야 돼. 그죠? 독해력도 돼야 돼, 체력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슈퍼맨을 뽑는 거죠. 삼박자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는 사실 올바른 출제 방향이에요. 올바른 출제 방향이고 학생들은 어려워하겠지만 반대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처럼 5과목점 쉽게 넣으면 변별력이 없어. 변별력이 없으면 다 만점 맞는 거예요. 다 만점 맞으면 이제 실력이 좋건 나쁘건 그냥 운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 틀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문제가 너무 쉬우면.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난이도를 높이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게 출제 교양이 작년 2022년에 1차, 2차 때 출제 비용을 줬잖아요. 이렇게 낼 거라고. 이제는 처음 시험 볼 때는 교과목 바뀌고 처음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나올까 이제 그런 막연한 게 있었는데 이제는 출제가 기출문제가 쌓였기 때문에 우리 순경기출이 어떻게 낸다고 알려줬어요.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제 발 빠른 사람들은 그거를 딱 보고 아 내년 시험도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빨리 적응해서 하는 사람이 학교를 하는 거고 그 적응을 못하고 옛날에 그냥 뭐 2년 3년 전 공부 방식 그대로 옛날 2년 3년 4년 전에 선배 학교원 선배가 말한 방식 그대로 하면은 또 오래 가는 거예요. 이제 오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고 어떤 정형적 틀이 만들어지고 딱 기출문제를 줬으면 그걸 보고 재빠르게 파악해서 거기다 집중력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직은 학생들이 옛날 공부하던 학생들이 아직은 적응 다 못했어. 벌써 작년에 1차, 2차 기출이 있는데도 적응 잘 못하고 옛날 방식 공부하는 학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빨리 대응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빨리 학교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심의론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반복 숙지해서 교재 배문제를 잘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이거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 해야 돼. 1차 전에 꼭 해야 돼. 왜냐면 나중에 유료 강의로 전환되거든. 그 유료 강의 돈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 유료 때문은 아니고 1차 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1차 학교 가러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년 학교 가러 여기 왔나?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초보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아직은 초보입니다. 제가 이제 공부가 덜 돼 갖고요. 올해를 노리는 건 아니고 내년 시험 2024년 노립니다. 괜찮아. 그 학생도 좋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1차 딱 이번 맞닥뜨린 시험 노리는 사람도 해야지. 해서 이제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 어쩌다 심화이론 지문 하나 탁 던져주는 거면 몰라도 되지 뭐. 몰라도 되지. 그 몰라도 학교 갈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지. 지문마다 섞여 있고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반드시 이 산을 넘어야 합격을 하는 거지. 어떻게 이거 안 하고 피해갈까 이러면 이제 안 된다고. 꼭 넘어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100문제 중에서 저는 이해하기 좀 딸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예 다 포기하지 말고 하는 데까지 하세요. 하는 데까지. 최소한 이제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최소 하는 데까지 해서 나는 이 책의 100%를 목표로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능력상 70%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럼 70% 맞추는 거예요. 그럼 세 문제라면 두 문제 맞추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하세요. 하는 데까지.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뭐 외우든 포기하든 그때 가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면 한 서너 문제 날려버리는 거예요. 서너 문제를 포기하고 합격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서너 문제가 나오면 그중에 절반이라도 두 개라도 맞힌다. 아니면 세 개까지 맞힌다. 운 좋으면 찍으면 네 개 다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꼭 이 정복하고 넘어가야지. 이거를 밟고 정복하고 넘어가야지 돌아가는 길이 없어. 돌아가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딴 데로. 합격은 저기 있는데 돌아서 갈 줄 알았는데 돌아서 딴 데로 간다고 딴 데로. 그죠? 그래서 꼭 밟고 넘어가야 돼. 이거를 밟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일단 10시부터 5시까지 해서 오전 3시간 점심 먹고 오후 3시간 해서 할 건데 제가 이제 일단 시간 넉넉하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12강 정도 잡아놨는데 빨리 끝나면 더 좋고요. 12강 정도 맞춰 끝낼 수도 있고 15강 맞춰 끝내려고 막 일부러 천천히 나가진 않아요. 딱딱 이제 이해할 건 이해시키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려고 할 겁니다. 이제 한 10시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몰라서 좀 더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시간을. 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은 소중한 거니까 여러분 주말에 나와서 이제 강의 듣는데 선생님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은 막 짜증나잖아. 그죠? 그래서 와서 타이트하게 배울 거 딱 배우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마다 보충 문제 풀고 그리고 점심시간 밥 먹고 또 풀고 저녁에 또 5시에 끝나면은 6시까지 1시간 남잖아요. 또 1시간 풀고 다 풀고 오늘 배운 거 보충 문제까지 싹 다 풀고 6시에 저녁을 딱 먹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주말에.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펼쳐보세요. 자, 4페이지에 이제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여기 즉시범 상태범이 경찰 승진에 먼저 나오기 시작했어요. 경찰 승진에서 먼저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른 직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개념 딱 잡고 들어갑니다. 자, 먼저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자, 이제 항상 그 즉시 상태 계속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개념이 잘 안 잡히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를 딱딱 기억하면 됩니다. 즉시범 살인죄. 자, 갑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기소가 됐고 범죄가 끝났습니다. 그럼 위법도 다 끝난 거예요. 끝. 다 끝. 즉시 끝. 근데 이제 상태범 절도범이 절도죄 같은 재산죄거든요. 재산죄. 근데 얘도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하면 끝. 범죄는 끝났다고. 자, 근데 이제 범죄는 끝났는데 이 피해자의 마음의 마상이죠. 상태범. 마음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아. 이 마음의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위법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갑은 도둑질로 딱 훔쳐와서 끝나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야, 너 그거 요새 너 불편하지 않아? 불편해 죽겠어. 어떤 놈이 시계를 훔쳐가는 바람에 시계가 없어갖고 맨날 시계를 볼 수가 없어. 아, 마음의 상처가 계속되고 있어. 위법성은 계속되는 거예요. 위법성은. 그 다음에 이제 학대죄도 있습니다. 학대죄도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닭장에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지.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그 마음의 상처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범죄는 끝났지만 피해자 측의 마음의 상처가 계속 가는 거예요. 시계도 없고, 그죠? 그게 이제 상태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범죄 행위가 끝났다. 범죄가 끝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건 이제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이 사람 살아 있으니까 마음의 위협한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태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계속범은 뭐 쉽죠. 계속범은 뭐 이 범죄인 자체가 계속되는 거야. 범죄인 자체가 가둬두고 계속 감금하고 있다고 이렇게. 행위 자체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위협한 마음의 상태, 마음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겠죠.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자, 두 개는 범죄 딱 끝나는 거예요. 기소형식 끝나는 거고 마음의 상태가 계속되는 거고 상태범이니까 마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위협인 상태가. 근데는 이제 범죄 자체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감금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잡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개념을 잡아놓고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냐? 이 두 개는 이제 범죄가 끝나버렸거든요. 범인의 죄는 끝나버렸다고. 범인의 죄는 끝났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공범으로 가담할래. 가담할 수가 없어. 끝났잖아. 끝난 범죄를 어떻게 같이 하다며? 공범에 넣을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피해자가 정당방위할 수도 없어요. A가 이 사람한테 정당방위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당방위는 이제 현재 불법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는 건데 피해자 침해 끝나버렸잖아요. 이제 끝난 걸 어떻게 정당방위해? 현재 침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범죄가 끝난 뒤에는 공범도 나올 수 없고 정당방위도 못합니다. 그죠? 자, 또 하나 이제 상태범만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상태범은 이 사람이 이제 절도를 해가지고 훔쳐갔어요. 훔쳐간 다음에 이 도난당한 피해자가 이제 마음에 이제 마상을 계속 입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도둑질로 마상을 한번 입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절도한 거를 막 손괴했습니다. 막 부신 거예요. 그래서 감히 훔쳐간 거를 한번 훔쳐가서 마음의 상처를 팍 줬고 상처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걸 또 부셨어요. 그럼 또 마음의 상처가 또 되겠죠. 근데 어차피 객체는 똑같은 시계잖아. 그러니까 시계 도난당해서 한번 마음의 상처 입었으면은 그걸 잃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부시거나 하더라도 이게 또 다른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해도 죄가 되진 않습니다. 불가벌 사후행위. 불가벌 사후행위. 이렇게입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상태범 특성. 자, 계속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 되고 있잖아. 감금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의뢰와갖고 나도 같이 감금 같이 할래. 공범 나올 수 있다고.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공범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지금 감금이 계속 되고 있는 상태니까 현재 부당한 침해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당방위할 수도 있지. 정당방위로 밀치고 도망 나올 수도 있지. 그게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개념을 딱 잡으면 되겠어요. 딱 잡고 이제 책에다 표 써놨죠? 그럼 거기다 이제 자,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책에다 정리될 테니까. 즉시범, 상태범은 기소와 종료가 똑같다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렇게 딱 끄세요. 이렇게 딱 꺼. 그러니까 기소, 범죄 종료, 위법 여기 딱 끄라고 이렇게. 딱 끄라고. 그 한마디 하늘에 딱 들어오잖아. 범죄가 끝났다. 끝났다. 해놓고 이제 상태범 뭐라고 합니까? 거기다 위법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놓고 뭐라고 쓰면 돼요? 마상. 마음의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딱 들어오죠, 눈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범 같은 경우는 다 묶어버리면 되지. 계속범은 기소, 종료, 위법 종료를 다 묶어버려. 이렇게 하나 다 묶어버려. 다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보기 쉽게 딱 끊어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이어버리면 한눈에 딱 들어온다고 이게. 그죠? 그렇게 시각적인 공부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즉시범 보겠습니다. 즉시범에 보면은 기수가 된 후에 공범 정당방이 안 되잖아. 공범 세모, 정당 세모 안 된다고. 끝난 거는 같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태범도 공범 세모, 정당 세모 안 된다고. 자, 근데 계속범은 공범 동그라미, 정당 동그라미 되죠. 범죄 계속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즉시범이냐, 상태범이냐, 계속범이냐 묻는 문제가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칸에 뭐 살인 상해는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경우고 그 판례가 있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판례가 있는 건 범죄단체 조직죄 밑줄, 도조죄 밑줄 그 두 개 잘 나오죠. 판례가 있고 판례가 있으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두 개. 그다음에 상태범은 재단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재단에다가 그 왼쪽에 쓰세요. 불가발, 불사, 불가발 사후행위. 그래서 절도가 된 다음에 손괴라더라도 불가발 사후행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상태범에서 나오는 겁니다. 학대내란 밑줄, 학대내란 판례가 있으니까 잘 나와요. 외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 계속범은 이제 판례 잘 나오는 게 교통방해 직무기 두 개 꼭 알아주십니다. 두 개 밑줄. 둘이죠. 둘은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잘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이해했으면 자, 구성요건 유형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문제예요. 자, 이제 상태범 나왔습니다. 자, 상태범 나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범죄는 끝났다. 근데 마음의 상처는 계속되고 있다. 그죠? 마음의 마상인 상태 계속되고 있다. 상태범. 자, 행위자의 이 책을 이제 우리가 풀어오고 강의 듣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거니까 천천히 읽어줄게요. 천천히 따라서. 행위자 행위가 위협 상태가 한번 야기됨으로써 기수가 되고, 그지? 기수가 되면 종료가 됩니다. 딱 끝났다고. 절도 끝났다고. 그리고 이미 야기한 위협 상태에 포섭되는 기수 행위는 불가벌 사후행위가 된다. 그래서 한번 절도로 마음의 상처를 줬으면 손괴를 하더라도 또 상처 주고 또 상처 줘도 시계에 대한 상처는 계속되는 거니까 절도로 상처 줬으면 뭐 손괴 같은 상처는 불가벌 사후행위를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상태범이에요. 상태범. 맞죠? 네, 맞는 질문. 차근차근 보면 됩니다. 네. 그럼 지문은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자기가 이제 뭐 아무런 체크도 안 하고요. 다음에 또 풀어볼 겁니다. 그러지 말고 지문에 정리하세요. 이거는 정리를 잘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교재야 이게. 연습만 풀어보는 교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문에 정리를 잘하세요. 지문에다가. 그래서 상태범 딱 밑줄 쳐놓고 불가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불가벌. 상태범만 나오는 특성이다. 이렇게 불가벌. 마음의 상태에 속되는 거니까. 자, 거기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상태범은 이제 범죄가 딱 끝났잖아요. 기수와 종료시가 일치하지만 위협 상태는 일치하지 않죠. 왜? 마음의 상태는 계속되잖아. 마음의 상태는. 그러니까 위협은 나중에 종료된단 말이야. 일치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기수가 끝나도 위협한 마음의 상태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상태 계속된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 일치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번. 자, 거동범은 직접 거동해야 되는 범죄로 그러니까 직접 해야지 죄가 되는데 자수범이죠? 자수범. 그러니까 직접 해 쓰세요. 자수. 직접 하는 자수야, 자수. 자기 손으로. 손수자. 그래서 직접 해야 되는 범죄가 자수범이에요. 자수범. 자수범은 직접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이원 형태 간접적 모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쭉 나왔는데 이건 거동범이 아니라 간접적 모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거동범 이렇게 탁 치면 되겠죠. 탁 치고 자수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필기 안 하고 다음에 또 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문에 정리하세요. 지문에 정리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자수범은 두 가지가 있죠. 형법상 위증죄, 허위신고죄, 거짓말하는 죄 두 개 있어요. 위. 거짓말하는 죄 두 개가 자수범입니다. 자기가 직접 해야 돼. 남을 시키면 안 돼. 그런 죄 두 개 있습니다. 자, 다음. 정리 잘 됐죠? 졸면 안 돼요. 잘 따라와야 됩니다. 그때. 자, 1번. 거동범은 폭행, 주거침 이런 게 있다. 이건 쉽죠. 폭행, 행동 즉시 기수가 됩니다. 난폭한 행동 기수. 침입 즉시 기수가 돼요. 뭐 또 다른 결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진정 신분범은 일단 신분이 있건 없건 다 제가 성립을 해요. 예를 들면 존속살해죄가 있죠. 존속살해죄가 있어요. 그럼 존속을 죽이던 존속이 아닌 사람을 죽이던 다 죄가 된다고. 존속을 죽여도 죄가 돼,
존속 아닌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잖아요. 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존속을 죽였다는 이유로 형벌이 이제 경하게 되거나 중하게 되는 그걸 부진정 신분 그렇게 말합니다. 부진정 신분, 가짜 신분. 이제 경원죄가 뭐가 있어요? 영아살해죄 이런 게 대표적이고 중하게 되는 게 존속살해죄가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신분이 있건 없건 다시가 되지만 경중에 차이가 있는 범죄, 부진정 신분범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방금 뭐 나오죠? 부진정 신분범은 신분이 있건 없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신분이 있기 때문에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됩니다. 가중되는 범죄 존속살해, 감경되는 범죄 영아살해 대표적이죠. 따라서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감경되는 죄가 아니라 틀렸죠? 가중되는 범죄다 말해야죠. 그래서 아버지 죽이면 가중되는 거예요. 영아살해하면 감경되고 존속생 감경이 아니라 가중되는 범죄다. 틀렸죠? 저것도 여러 차례 나왔던 지문입니다. 뭐 수차례 나왔었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즉시 상태에 끝났다. 상태는 마상만 계속되고 있다. 계속범은 범죄 자체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죠? 여기 딱 정리하시면 되고요.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서 2번 문제. 구성요건적 행위가 시간적 계속을 요하는가에 따라서 그죠? 행위가 계속되는지에 따라서 계속범, 상태범 구별이 된다. 그죠? 범죄가 딱 끝나버리면 즉시 상태범,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면 계속범. 그죠? 행위로 구별하는 거면 행위로 계속 끝났냐, 계속되냐. 맞죠?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상태범의 경우 행위 계속과 위협 상태 계속은 일치하지 않고, 그죠? 행위가 끝나도 마상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상태범 일치하지 않고, 계속범의 경우 행위와 위법이 일치한다. 계속범은 계속 감금하는 거니까 감금 행위도 계속돼, 마상도 계속돼 이렇게 되겠죠. 자, 맞습니다. 자, 다음에 3번. 정당방위도 위협한 침해가 종료하기까지는 이거죠. 위협한 침해가 침해 행위가 종료되기까지는 전까지는 그러니까 침해 중이라는 거죠. 어떤 침해가 계속되는 중에 현재성이 있어야 돼요. 현재 침해 받고 있을 때 정당방위 하는 겁니다. 까지는 가능하므로 계속범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할 수 있다. 맞죠? 자, 다시 한번 계속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상태는 범죄가 끝났어요. 상태는 마상만 계속되는 거고 끝난 범죄 정당방위 못해요. 근데 계속범은 계속되는 범죄에 대해서 정당방위 할 수 있죠. 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속범은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정당방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4번. 상태범은 기수와 범죄의 중심이 일치한다. 일치하죠. 기수와 동시에 범죄가 다 끝났다고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기수가 된 이후에 공범 성립할 수 없죠. 그죠? 공범한데 정당방위 안 돼. 끝났으니까 범죄 침해는 끝났으니까 성립할 수 없다. 근데 계속범은 기수가 돼도 계속 이제 감금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중간에 공범도 가담할 수 있고 정당방위도 할 수 있고, 그죠? 계속된 문제. 그러니까 처음에 그 표만 정확히 이해했으면은 다 풀 수 있어요. 차근차근 풀면 풀 수 있습니다. 계속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 5번. 자, 공소시효는 이제 범죄가 종료된 때부터 딱 진행이 됩니다. 종료가 된 때부터. 그럼 뭐 답 나왔네. 자, 즉시범하고 상태범은 범죄 기소와 동시에 딱 끝났잖아요. 상태범 마상만 계속되는 상태고, 그다음에 즉시 이제 계속범은 범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소시효는 끝났죠. 여기부터는 시효가 진행되는 거고, 계속범은 기소가 되었더라도 아직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범죄가 끝나니까 여기서부터 진행되겠죠. 이렇게 그겁니다. 그래서 종료된 때부터 진행되므로 계속범은 구성요건적 발생 시가 기산점이 되면 이제 결과 발생 시가 이제 기수거든요. 기수가 됐다고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수가 됐다고 진행되는 게 아니고 계속 종료가 다 끝나서 범죄가 다 끝나고 감금된 사람을 풀어줘야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기산됩니다. 그다음 상태범의 경우는 위협된 상태가 종료될 때 시효 기산점이 되는데 틀렸죠. 이거는 이제 상태범은 범죄 기소와 동시에 종료가 딱 돼버렸으니까 이때부터 적용됩니다. 자, 상태범은 위법 종료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 범죄가 기소가 되면서 끝나버렸으니까 여기서부터 기소 발생 종료 시부터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거고, 얘는 이제 뭡니까? 범죄 기소부터가 아니고 범죄 끝난 때부터 여기서부터
시호가 유토 진행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 말하고 있죠. 결국 이제 틀린 거네. 그죠? 거꾸로 써놨죠. 거꾸로. 자,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연결 중 옳은 것을 보라. 이게 뭐 단순 암기 문제죠. 직무의 개체는 계속범, 진단서는 목적범이 아닙니다. 자, 목적범 아닌 거 잘 나오는 거 좀 정리해 줄게요. 목적범 아닌 거. 빨간색 틀린 말이야. 목적범 아닌 거. 그래서 문서죄가 잘 나오는데 이제 네 개가 있죠. 행사죄, 그리고 지금 나오는 진단서, 허위 진단서 작성죄. 그 다음에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그리고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가 있습니다. 부정수표.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거 전부 다 이제 목적이 필요 없는 죄들이에요. 목적범이 아닌 죄들입니다. 이거 말고 기타 이제 유가증권 문서는 다 목적범들이에요. 다 목적범들입니다. 이 네 가지만 다 목적범이 아닙니다. 정리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 상태범, 범죄단체 조직죄 즉시범입니다. 네 개 써주시고 행사, 진단서, 공정증서, 부정수표 다 썼죠. 여기.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대죄 상태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얘를 닭전에 가두고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기소가 됐는데 애가 마음의 상태가 계속 이제 그 마성을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돼갖고 이 학대죄요. 학대죄가 상태범입니다. 상태범. 근데 꼭 100% 상태범은 아니야. 판례가 뭐라 했냐면 상태범 또는 즉시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주로 상태범으로 많이 나옵니다. 상태범. 애한테 마음의 마성을 계속 주는 상태, 트라우마가 생긴 상태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교통방해죄는 이제 계속범이죠. 계속범이고 체포죄, 계속범, 도주죄, 즉시범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다음. 자, 다음은 이제 백설기 2. 목찰 백설기를 잡았어요. 그 뒤에 이제 보충 문제들 있잖아요. 그건 이제 쉬는 시간에 한번 쭉 풀어보세요. 다 풀 수 있을 겁니다. 보충 문제 되게 많네, 그죠? 뭐 친고죄 이런 거는 제가 따로 강의 안 하니까 그 풀어보시면 돼요. 뭐 친고죄, 뭐 반의사 불벌죄 이런 건 이제 단순 이제 좋은 문제들이니까 풀어보시고 쭉 다 넘어가죠. 구성요건론 14페이지가 보겠습니다. 자, 구성요건 일반론. 자, 이제 항상 이제 심화이론이 형법 서론, 구성요건 일반론, 위법성 일반론, 책임 일반론, 미수 일반론, 공범 일반론, 죄수 일반론. 거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구성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구성요건 이론을 창시한 벨랭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군무원 기출입니다. 군무원 기출. 자, 벨랭이 있는데 그 벨링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이런 사람이 있대. 이거 몰라도 되고.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구, 위, 책. 이게 범죄 성립 요건 3개죠. 구의책 행위로 정의하고 구성요건은 가치 판단을 포함할 수 없는 몰가치적인 성격으로 예정했다. 그 몰가치란 말이 키워드예요. 몰가치. 그 몰이 뭐예요? 없다는 거죠? 써놨네. 이런 몰상식한 사람. 상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몰상식한 사람. 상식이 없다는 거죠. 그럼 몰가치 그러면? 가치가 없다는 거야. 가치가. 뭐 좋다 나쁘다 평가가 없다고 이게. 좋다 나쁘다 평가가 없는 거예요. 몰가치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 너는 사람이야.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팩트를 그대로 말한 거잖아요. 재물 그러면. 그것은 시계야. 그러면.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시계라고.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몰가치라는 게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뭐 좋다 나쁘다 평가가 없는 겁니다. 구성요건이 그래요. 구성요건이 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람, 살해. 그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은 그냥 그게 죄가 된다는 거지. 뭐 좋다 나쁘다 가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몰가치 그럽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몰가치. 좋다 나쁘다 가치의 평가가 없는 거. 맞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 재물 이런 게 있어요. 자, 거기다 쓰세요. 사람, 재물 두 개는 얘를 꼭 써주세요. 제일 잘 나오는 예입니다. 사람, 재물. 가치 평가 없다. 너는 사람이야. 그것은 시계야. 아무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규범적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규범적. 그래서 규범적이라는 게 이제 범은 이제 모두 범자죠.
다 한자인데 모두 범자입니다. 그래서 범국민적으로 그러면 범국민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런 말이에요. 범. 규는 뭐예요? 규칙. 그럼 규범정이라는 게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지켜야 될 규칙이란 말이에요. 규칙. 그러니까 모두가 지켜야 될 규칙이니까 그 규칙이 상식에 잘 맞아야 돼요. 상식에. 상식에 잘 맞아야 됩니다. 자, 어른 보고 인사해야지. 그래야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쓰레기 보면 줍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 이제 가치를 평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가치형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자, 그런 게 뭐가 있냐면 타인성, 불법 영득 의사, 음란성, 명예,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자,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구성 요건이라는 게 두 개가 있네. 몰가치적인 게 있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평가가 없는 게 있고, 규범적인 게 있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상시에 따른 평가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들, 가치 평가 없는 사람, 재물 이런 거. 규범적인 평가는 뭐 타인성, 뭐 음란성, 뭐 명예,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외우려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가치 좋다 나쁘다 평가가 없는 것들은 애들도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애들도 알아. 애들도 꼬마애도 안 돼. 4살짜리도 알아. 4살짜리도. 근데 이제 가치 평가는 어른만 하는 거지. 평가를 하려면 어른만 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4살짜리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저것은 사람이란다. 사람. 알잖아, 애들도. 저것은 물건이란다. 물건 알잖아, 애들도 알지. 가치 평가 없다니까. 근데 이제 애들이 이런 거 몰라요, 이런 거. 애가 이제 길을 가다가 4살짜리가 남의 사탕을 뺏어서 막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야, 그거는 네 게 아니야. 남의 거야. 돌려줘야 돼. 그럼 애가 울죠. 내 거야! 먹잖아요. 애들은 남의 거 치면 임시를 못 해요, 애들이. 그리고 애들 저기 4살짜리 남자애들 다 빨개 벗고 돌아다니잖아. 고추 내놓고. 너 그거 음란죄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런 거. 그게 음란죄를 모른다고, 애들은. 그 명예. 자, 길에 떨어진 거 막 주워 먹어, 애들이 막. 야, 너 그럼 명예가 인간의 명예. 모르지, 애들이.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뭐 남의 거, 음란, 명예 이런 거는 어른으로서 어느 정도 배워야 가치 판단이 되는 사람만 일할 수가 있고 애들은 몰라요, 몰라. 그런 이제 규범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뭘 같이 애들도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고, 이거. 굳이 뭐 이걸 뭐 써서 외워야 돼? 심하면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 법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 어디에 들어갈까? 사람. 애들도 알잖아. 재물. 여기 들어가지. 그죠? 뭐 흉기. 뭐 칼 같은 거. 야, 저 칼 무섭지. 애들도 알아. 애들도 알아. 그죠? 명예. 어른만 한다고, 어른만. 음란 이런 거. 그게 이제 뭘 같이 애들도 하는 거, 기본 어른이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거. 그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챔론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 고전, 복합 이런 거 배워요. 나중에. 지금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 고전학파, 신고전학파, 합쳐서 고전학파. 근데 목적적, 합의태적 배우게 되는데 이 규범적 요소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때 나왔어요. 신고전적 학파에서 규범적 요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벨링이라는 사람이 구성요건을 처음 만들 때는 몰가치적인 것밖에 없었어요. 몰가치밖에. 그래서 구성요건이라는 건 몰가치, 사람, 재물 이런 것밖에 없다. 근데 이제 여기 신고전학파가 이제 규범적을 발견해가지고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규범적인 요소 중에 기대가능성이 있거든. 기대가능성도 규범 요소거든. 그게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추가된 겁니다. 그건 참고로 이제 뭐 쓸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연결된다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이 합파가 다 연결돼. 막 앞뒤가 다 연결된다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나왔죠.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로는 우리 경찰 쪽이 되게 좋아하던 문제였어요, 과거에. 매년 나왔다고 매년. 근데 요새 좀 뜸하잖아요. 나올 때가 됐어. 예전에 제가 우연방에도 이번에 나옵니다 해서 바로 맞췄거든. 이제 이거 나올 때가 됐어, 이거. 나올 때가 됐습니다. 곧 나와. 1차 때 안 나오면요. 2차 때 나오겠지. 2차 때 안 나오면 내일 1차 때 나오겠지. 조만간 나온다니까. 경찰을 원래 좋아하던 파트예요, 이거. 그래서 꼭 이해됩니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시 이론. 자, 이건 이제 구성요건, 이거 뭐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정리해 줄 건데 지금은 간단히만 보고 나중에 자세히 정리해 줄 거예요 또. 자, 소극적선 표질어는 원래 이제 우리가 구, 위, 책 3단계로 가잖아요. 3단계로. 그럼 이제 구성 요건의 해당성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구성 요건이 있으면 제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위법성 같은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면은 무죄가 되는 거죠. 이건 다 알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 살인죄에 해당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당방위라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적극적 구성 요건을 말 쓰고, 이거를 이제 소극적 구성 요건을 말 씁니다. 적극은 긍정적, 죄가 된다는 뜻이고, 소극적은 안 된다, 부정적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안 된다, 위법성이 조각되고 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를 소극적 구성 요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적극적 죄가 된다는 뜻이고, 그죠? 죄가 된다는 뜻이고, 위법성이 조각되면 죄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극적. 이거 얼마나 쉬워. 그죠? 일단 여기서 이제 개념을 딱 파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는 건 죄가 된다는 뜻이니까 적극적 요소. 그다음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은 죄가 안 된다는 소리니까 소극적 요소. 이렇게 파악하는 게 소극적 표시론이에요. 이렇게. 그죠? 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런 말이고요. 자, 그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어떤 이제 우리 경찰 쪽에서 승진 쪽에 이제 여러 차례 나왔던 거예요. 자, 이제 주관적 구성 요건은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건데, 생각이 일반적인 게 있다고. 일반적, 모든. 자, 모든 범죄에 다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모든 범죄에 다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 그게 고의과실이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살인죄, 폭행죄, 뭐 강간죄, 뇌물죄, 뭐 공무부 집행방해죄, 모든 일반적인 모든 범죄는 고의과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고의과실이 일반적으로 필요한데 플러스 더 필요한 게 있다고요. 더. 고의 말고 더 필요한 게 특수한 이걸 초과한 요건이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목적, 경향, 불법 영득 의사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위조죄가 대표적이에요. 위조죄. 그러면 이제 위조죄는 내가 이제 통화를 위조한다 이런 고의만 갖고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범죄랑 달라. 특수한 범죄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행사하겠다는 목적도 있어야 죄가 되지. 두 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죄는 고의과실만으로 딱 되는데 이거와 다른 특수한 범죄 같은 경우는 이것만 갖고 안 돼. 얘도 있어야 죄가 된다고. 그래야 통화위조죄가 되죠. 그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영득의사. 자, 내가 남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어요. 훔쳤습니다. 훔쳤다고 절도해요? 아니지. 부수면 손괴잖아. 그죠? 그래서 훔쳐서 내가 가지겠다는 불법한 영득의사도 있어줘야 돼요. 이것까지 있어야 특수하게 죄가 됩니다. 재산죄만 그래. 딴 죄는 안 그런데. 자, 그럼 이제 그런 걸 특수한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제일 많이 바꾸는 게 고의나 과실은 일반적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영득의사나 이제 목적 이런 것들은 특수한 범죄, 목적범이나 재산죄에만 적용되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거 많이 바꾸잖아요. 특수한을 뭐 일반적 요건이다 이렇게 많이 바꿔내죠. 틀말 되는 거예요. 틀린 말. 특수한 범죄만 필요하다.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다 필요한 건 이거고 특수한 범죄만 필요한 건 이거고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의과실은 일반적 맞죠? 근데 목적 불법영득의사는 특수한 요건이니까 일반적 틀린 거예요. 이렇게. 자, 다음에 5번. 자, 부자 2번 이제 들어갑니다. 그거 잘 풀어보시고 이제 오른쪽 보충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보충 문제는 뭐 완전 다른 법인 형사 책임인데 이건 다 판례예요. 판례고 이제 쉬운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충 문제도 이제 법인에 관해서 조금 알아도 될 걸 좀 넣어놨어요. 그거 풀어보시고, 자 17페이지 가시면 이제 부자 2번 들어갑니다. 부자 2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